11살 여아입니다. 작년에 십자인대 파일로 TPL을 했었고 비만이라 주식으로 힐스 메타볼릭 먹고 있어요. 아이가 쿠싱으로 작년부터 약 복용 중이고 현재 심장 C단계 전 B2 단계로 신장량 혈관 확장제 복용한 지 2달이 되어갑니다. 6월 초혈액 검사에선 신장 수치는 괜찮고 칼륨 수치가 전보다 저하되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후 2년제까지 증량할 경우 신장 문제와 전해질 부균형도 많이 염려되는데요. 이런 복잡 질환이 있는 노령, 어떤 영양소에 신경 쓰며 어떤 사료 보충제 급여하는 것이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11살인데 보면 정말 제가 오늘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복잡한 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일단 십자인대 안 좋죠? 비만도 있죠? 심장도 안 좋죠? 쿠싱도 있죠? 그 다음에 약을 먹으니까 앞으로 뭐 신장이라든가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도 다 걱정이 되는데 이런 복합 질환이 있을 때 뭘 먹이면 좋겠느냐라는 게 포인트이거든요. 근데 사실 만약에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을 경우에는 저는 한 가지 사료나 한 가지 시기로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슈퍼 식단은 없다. 다만 지금 이 아이가 아마 병원에서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가 현재 생명에 어떤 제일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단계에 따라 그 아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떨 때는 뭐 쿠싱에 더 맞춰서 어떨 때는 뭐 신장에 맞춰서 뭐 어떨 때는 심장에 맞춰서 요렇게 좀 그때그때 맞춰서 번갈아 가면서 먹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비만 때문에 메타볼릭을 오래? 이걸 주식으로 먹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단백질 영양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메타볼릭은 단백질 함량이 낮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근무했던 힐스의 사료이기 때문에 아직 그 포뮬러가 다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메타볼릭을 제가 런칭한 사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갖고 들어오면서 쫙 했던 사료인데 제 기억이 만약에 맞다면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다이어트 사료들, 뭐 RD나 WD보다 메타볼릭의 단백질 함량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11살이죠. 11살 노령견이기 때문에 노령견이 먹기에는 이게 단백질 함량이 건물로 하면 거의 29% 가까이 되거든요. 노령견이 먹기에는 이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으로 얘가 조금 뭐 부족하지 않을까, 좀 비실비실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앞으로 이제 심장약이 들어갔고 앞으로 콩팥, 신장의 문제까지도 이제 어떻게 시간이 가게 되면 저절로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메타볼릭이 아니라 다른 저단백 사료로 아이한테 맞는 상태, 그리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사료로 골라주셔야 된다. 그때 가서 맞는 걸로. 그래서 메타볼릭은 뭐 단백질 뭐 영양 스펙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부족한 사료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여기 말씀하신 전해질 불균형, 신장으로 인해서 이제 신장 문제도 생길 건데 그런 거에 필요한 뭐 아까 전에 영양제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전 비타민 B군, 뭐 비타민 C 이런 항산화제들이 들어간 영양제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신장이 안 좋으면 일단 대사나 이런 게 다 안 되니까 저희가 비타민 B군 아이들 대사에 많이 도움되게끔 넣거든요. 사료에도 그래서 KD에도 비타민 B군이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너무 복합 질환이어서 약간 안타깝긴 한데 그냥 이 아이의 상태에 맞게 그때그때 병원에서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쿠싱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뭘 먹어야 되는지 많이 걱정되시고 할 텐데 사실 이렇게 복잡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양 원장님하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환자 혈액 검사의 결과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쿠싱 환자를 보더라도 저는 차이가 되게 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쿠싱 환자들 중에서 십자인대 안 끊어지는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쿠싱 환자가 대부분 퇴행성 질환인 디스크,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는 디스크가 쿠싱이 있으면 근육량이 빠지니까 내 다리 근육량이 빠져지면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쿠싱에서는 이화작용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또 결석이 있거나 담낭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 원장님하고 1대1 개인 상담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저지방 시기는 당연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쿠싱도 있고 뭐 췌장염도 고위험군일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받았던 받았던 사전 질문 중에 만약에 한 명만 꼽아라라고 하면 사실 이 케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친구들도 뭐 다들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많으시겠지만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병원에서 여기에 맞는 사료 한 종류만 골라보세요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호자분들의 마음은 내가 가능하면 얘를 최대한 한 번 먹일 때 최대한 많은 거를 케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재환자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저는 스페시픽 호르몬 소포트, 그러니까 호르몬 질환이 있는 뭔가 스페시픽 그 사료를 기본으로 할 것 같지만 체중이 제일 쿠싱은 대부분 뚱뚱하니까 체중 관리를 위해서 칼로리를 엄격하게 할 것 같고, 아까 그 단백질이랑 뭐 칼륨도 걱정되시면 뭐 고구마가 됐든 바나나가 됐든 조금씩 먹는 거는 먹어서 뭐 칼륨이 고칼륨 혈증으로 문제는 안 될 테니까 뭐 그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아이라서 양 원장님 상담 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하루 되세요.